안타깝게도 녹화가 앞쪽 부분이 안 돼서 다시 찍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이후로 이제 풀어야 될 부분이 이제 177번 넓이의 최적화 부분이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이쪽 파트는 원래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수능용으로 이제 공부할 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자, 일단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은 이 상황이 접선의 상황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수능에서는 항상 킬러 포인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고인물 시리즈인데 웬만한 이제 내신 문제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177번 한번 봅시다. 얘를 보기 전에 요 상식적인 거 하나만 좀 잡고 가볼게요. A하고 B가 고정이 돼 있어. 2차 함수 위에 있는 두 점. 그러니까 일단 두 점이 나오면 이게 당연히 직선을 생각을 하시고 요 위에서 P가 움직이는데 P의 범위는 요 2차 함수 위에 요만큼의 범위를 제한을 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시다. 요때 이제 어느 위치에 왔을 때 이제 P가 최대값이 삼각형 PAB의 면적이 최대값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의 결론은 요거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 그리고 그 상황은 접선의 상황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교과서에서 얘를 배우고 순간 변화를 배우고 그 다음 접선을 배우는데 이거를 뭉쳐갖고 사실은 이게 평균 변화율인지를 숨기는 상황 혹은 이게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는 걸 숨기는 상황 혹은 이 상황을 가지고 접선의 상황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게 순간 변화율 F'3만 나와도 이게 접선 생각하면서 평균 변화율 이거 생각을 해야 되듯이 심지어 함수값의 차이만 나와도 접선을 생각해야 되듯이 얘를 생각을 했을 때 접선을 생각해야 됩니다.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 같은 요 점. 이게 이제 왜 최대가 되느냐에 대한 기하적인 이제 논리는 이렇게 되죠. 얘랑 기울기가 같은 직선을 대충 한 요 정도를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요래요. 근데 이제 삼각형의 면적에 있어서 생각한다면 AB가 이제 고정이 된 상황에서는 이 높이를 최대한 이쪽으로 어쨌든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보낼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보다 지금 뭐 이렇게 더 올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밀고 갈 수가 있어? 이렇게 될 때까지. 그래서 이 상황이 이제 접선의 상황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2차 함수가 됐든 3차 함수가 됐든 어쨌든 곡선의 상황에서 A, B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P가 움직이는 상황이 됐을 때 이때가 이제 면적의 최대가 돼요. 언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딱 같은 상황. 이 상황이 이제 이 상황의 최적화, 최대 상황이 됩니다. 이해되죠? 특별히 2차 함수는 평균 변화율과 요거는 기억하세요. 요거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이 점의 관계가 여기와 여기에 약간 삐껴나는데 여기에 관계가 정확하게 이렇게 반반 가운데서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177번의 문제를 보면 이제 뭐 B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A 1,4 자, 그래서 P가 움직이는 상황에 얘 기울기가 딱 봐도 뭐 이게 4칸 올라갔으니까 기울기 1의 상황에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같아지는 요 위치 여기 함수가 x제곱 더하기 3x가 됐으니 얘를 미분하면 2x 더하기 3이 1이 되는 위치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봐도 되고 어떻게 봐요? 얘랑 얘의 가운데 마이너스 3과 1의 가운데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거는 이제 뭐 본인의 자유야. 본인의 자유. 어떻게 삼각형을 실제로 수능에서는 이 삼각형을 이렇게 쪼개서 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른쪽 삼각형, 왼쪽 삼각형.
여기서 같은 거리에 이제 이만큼 있으니까 요 길이만 구해서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 곱하기 4 하면 삼각형의 면적이 나오죠. 자,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3차 함수도 마찬가지. 그래서 181번은 이제 각자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4번이 이제 진화된, 그러니까 수능 입장에서 이게 계속 이런 스타일은, 이게 진짜 오래된 문제고, 정말 오래된 문제고, 수능이 이제 진화,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 문제들을 유형에 맞춰서, 유행에 맞춰서, 유형도 마찬가지지만, 얘네들을 본인의 능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본질은 바뀌지가 않아. 본질이 뭐야? 이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자, 그 의미에 있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건데, 자, 이거 보면은 방금 전에 했던 얘기를 좀 정리를 합시다. 자, fx라고 하는 이 곡선이 있어.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직선이 나와요. 이거 두 개 나오면 어떻게 돼? 수능에서 그래서 곡선과 직선의 관계가 나오면은 일단 어떻게? 이거 접하는 상황을 먼저 생각해야 돼. 접하는 상황. 왜? 교육 과정상 평균 변화를 배우고 순간 변화를 배우면 접선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이 접선이 수능 출제 범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곡선과 직선이 나오면 일단 이 직선의 상태가 이 곡선의 접선이 되는 경우를 보통 숨겨요. 숨겨. 다시 2차 함수야. 직선이 있어. 여기에 접선의 상황이 이 최대의 결론이죠. 최대의 결론.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이제 관점에서 184번을 봅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면 0과 6과 9를 지나가는 3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t가 0에서 6 사이에 있어요. 그때 이제 y는 gx가 예를 들어서 t가 대충 요쯤 있어. 요렇게 t보다 작을 때는 fx. 그 다음에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 빼기 t 더하기 ft. 이게 뭐야? t, ft를 지나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정식. 자, 그러면 요쯤에서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여기서 이제 이어서 그리면 이제 최종적인 부분의 면적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t가 바뀌었어. 이쯤으로 바뀌었어. 그럼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겠네. 이거 파란색이 좀 더 커 보이지, 그치? 자,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접선을 생각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직선이 나왔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3차 함수에 접하는 상황에 직선을 딱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약간 표현이 좀 안 되는데 파란색보다 빨간색의 면적이 조금 더 크지. 그치? 그리고 t가 여기 조금 더 작은 상황이 되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요만큼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면 요만큼만 면적이 돼요. 그럼 노란색보다 파란색이 크고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크니까 빨간색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 경계가 뭐야? 접선. 그래서 이게 최적화에 대해서 F랑 접선이 이렇게 뜨면은 일단 접선을 생각을 하세요. 직선과 곡선의 관계는 1차적으로 접선에서 생각을 한다. 이게 답이 아니더라도 얘를 가지고 조금씩 바꿔보면서 그때 변화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그때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적분은 여기까지 또 이제 좀 공부가 좀 덜 된 친구가 있으니까 여기는 알아서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극대극소인데 여기는 이제 좀 쉬워서 그냥 간단하게만 기본적인 문제만 좀 잡고 갑시다. 자, 191번 볼까요? 자, fx가 x 세제곱에 3ax제곱에 4a. 우리가 지난번 수업에서 뭘 배웠냐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근으로 그리는 게 편하다 그래서 이걸 근으로 그릴 거야. 아니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상관없어. 이렇게 가리면 인수분해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게 제일 편해요.
어떻게 x제곱으로 묶어내서 x 더하기 3a 더하기 4a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40이래요. 대충 이렇게 그려질 텐데 여기가 마이너스 40이 된대. 자, 요만큼만 먼저 그리면 0과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평행 이동 y는 4a 이렇게 버리면 되지. 이렇게 되면 이 위치가 3차함수의 어떤 비율 관계를 아는 사람은 그냥 막 써도 돼요. 뭐 2대 1 이런 거 써서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40이다. 뭐 이렇게 풀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고, 이렇게 끝나는 거고, 안 되면 뭐 미분해. 뭐 3x 제곱 6ax x로 묶어내서 3x로 묶어내서 x 더하기 2a 그러면 기울기가 0이 된 게 0과 마이너스 2a 그냥 계산하면 되죠. 이제 뭐 더 이상 내가 얘기할 건 없고, 아니 선생님 이게 a가 양수인지 분수인지 어떻게 합니까? 원래 다 나눠야 돼. 나눠서 해야 돼. 그렇게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탁탁 풀어서 답이 나오면 뭐 이걸 끝인 거고, 이게 했는데 뭔가 모순이 생겼어. 지금 여기는 이제 a를 음수로 보고 간 겁니다. a를 음수로 봐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상황이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계산은 생략. 195번도 각자 하도록 하시고, 198번도 그냥 뭐 예의상 한다면 구간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해서 3차 함수를 빨리 그려서 여기 이제 경계가 되는 뭐 미분하면은 극대가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나오고 1에서 극도가 나옵니다. 근데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니까 대충 이 정도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니까 뭐 찝찝하면 3개를 집어넣어요. 여기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2의 값을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요. 뭐 계산하면 25, 16, 얘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산수예요. 이 정도는 넘어갑시다. 이 정도 넘어가고 201도 비슷한 문제니까 각자 하도록 하고, 이거 수능 문제는 해야 되겠다. 205번은 하도록 합시다. 205번은 이게 이제 바로 킬러 문항으로 되기 위한 직전의 문제라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런 걸 해석을 하면서 이제 더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될 뻔 하다가 그냥 쉽게 나온 문제야. 자,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산수인데, 자, 문제에서는 이렇게 돼요. k에서 2x 세제곱에 3x 제곱에 12x 빼기 8이 k. k랑 마이너스 k가 양쪽에서 버티고 있는데, 그냥 이거 그래프 그리란 얘기지. 그리면 되지 뭐. 6x 제곱 미분합니다. 6x 제곱에 6x 빼기 12니까 요걸 기울기를 0으로 만드는 값은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1. 자, 근데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범위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범위를 예쁘게 그려줘요. 여기 극대값이니까 뭐 직접 집어넣으면 12가 나오고 계산 생략.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5가 나오고 찝찝하면 2도 집어넣어.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자, 근데 k랑 마이너스 k가 대칭적으로 k랑 마이너스 k가 요 빨간색의 범위를 요 사이에 끼고 있어야 돼요. 등호가 되도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k가 딱 됐을 때 여기에 이제 k가 15가 되겠지. 마이너스 15가 됐을 때까지가 되고, 이거보다 더 작아지면은 이제 부등식에 문제가 생기지. 자,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 이제 부등식의 영역을 이제 좀 잘못 해석해갖고 틀렸던 친구들이 있죠. 자,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잘 조금 뭔가가 여기에 추가가 되면 뭐 이런 류로 이제 들어가면서 고난이도 문항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잘 풀어보세요. 자, 그럼 208번이 이 208번이 난이도 상당히 높은데 이건 이제 각자 해결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이제 방학 때 1월 5일부터 시작하는 그 반에서 오전반에서 이런 걸 해석하는 것들을 더 많이 수업을 진행하니까 각자 한번 해결해 보시고 뭐 실패도 돼요. 그냥 막 계산하면 되니까.
한 가지 힌트만 주면은 208번의 시작은 이렇게 갑니다. 수능에 나왔던 이제 요소 중에 이런 게 있어. 함수가 대충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 요게 gx, hx. 이래놓고는 f 함수가 gx랑 hx 요 사이에 들어가도록 만드시오라는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요 점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되지. 여기 f가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지나가고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f랑 g의 기울기랑 같아지는데 이게 중요한 게 hx랑 gx에 대한 그 방정식을 먼저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런 얘기를 했잖아. 부등식인데 이게 부등식으로 보이면 안 돼. 등호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정식을 먼저 풀어야 되는데 208번의 어쨌든 문제의 시작은 그래서 2k 빼기 8이 4k제곱 14k 얘를 푸는 겁니다. 양 끝에 있는 값이 약간 샌드위치 되듯이 생각을 하면 돼. 그 값이 같아지면 당연히 f 중간에 들어가 있는 약간 평균 변화율처럼 생긴 이 애가 양쪽에 있는 값과 같아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등식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등호로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해. 수능에서는. 그래서 요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이 많았냐면 아니 이걸 어떻게 양쪽 끝값이 같은 거를 생각을 해요? 애들이 막 그 이제 수능 게시판 같은 데 엄청 많이 올렸어서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 문제 전에 이런 문제가 이미 기출문제에 있었어. 기출문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기출문제 공부를 한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양쪽 끝값이 같아진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잘 보시고 공부를 잘하고 거기에 업그레이드된 버전 요즘 계속 예전 기출문제를 난이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진화된 방법으로 문제를 더 만들고 있어요. 그걸 잘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뭐 요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211번 유형 봅시다. 이쪽 파트는 이제 3차 함수 개형을 판정하는 건데 자, 3차 함수 개형은 그냥 뭐 3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거 잠깐 기울기가 0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극대극소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2개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1개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없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fx라고 했을 때 f 프라임 x는 0을 생각을 할 거야. 여기는 이제 이 기울기의 근이 0이 되는 점이 없죠. 여기는 기울기의 0이 되는 점이 1개 여기는 2개. 근데 이게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2차 방정식에 근이 없어. 근이 1개, 근이 2개야. 그러니까 F'의 이 2차 식의 D가 얘는 근이 없다. 근이 0이다. 근이 2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이 도구가 이게 교육 과정상 이제 3차 함수의 도함수가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2차 방정식의 근이 없다, 1개다, 2개다로 푸는데 이게 보통 이제 이게 이 개형을 고르시오 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되죠. 요거.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어느 것에 F'에. 도구는 다 똑같아. 근데 표현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이 표현이 바뀌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일단 봅시다. 뭐 여기는 뭐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거라. 봅시다. 211번. 자, 함수가 있어요. 얘를 그냥 바로 미분합시다. 증가하도록 하래.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증가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2차 방정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한 번씩 갑니다. 짝수니까 a제곱 빼기 3 더하기 a제곱 빼기 8a 얘가 이렇게 되면 되죠. 증가하는 거 판별식 d가 0이거나 0보다 작거나 어렵지 않죠? 요거는 이제 풀어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 근데 이게 이제 표현이 계속 바뀌어. 그래서 그 표현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표현을 보시냐면 220번. 220번. 이게 도구가 똑같아요. 자, x1이 x2에 대해서 f의 x1이 f의 x2 얘가 돼야 돼. 감소하라는 얘기지. 감소하는 것도 똑같아.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거기 나와 있는 식을 가지고 미분을 해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뭐 이 상황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감소해야 되는 거니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 뭐 이렇게 되거나 이제 이런 상황. 근이 하나이거나 없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표현이 바뀌어도 이 문제도 판별식, 그러니까 도함수의 판별식이 근이 없거나 같다. 없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거나 같다. 이걸로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현만 몇 가지를 더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 문제 중에서 223번을 꼭 풀어보세요. 223번.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근의 분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자, 224번도 보세요.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의 x1과 f의 x2가 같지 않다. 뭐 1대1 함수의 1대1 대응에 대한 얘기지. 자, 뭐 이것도 그래서 증가해야 된다. 여기에서 뭐 증가해야 된다는 어떻게 압니까? fx가 1, x세제곱 최고창의 개수가 이렇게 양수가 됐으니까 증가하는 함수로 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표현이 바뀐 225번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226번도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해놨죠. 그래서 이게 도구가 다 똑같아. 근데 표현이 너무나 많아. 자, 그걸 보시면 되고요. 또 227번도 봅시다. 똑같아요. 이거 f의 gx가 x다. 사실 합성함수, 그러니까 g라는 애를 합성해서 x가 됐다는 얘기랑 이제 f의 역함수가 gx다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 상황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그래서 도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연습을 많이 하시고 풀다 보면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별건 없는데 이 표현을 보고 이게 F'의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푼다라는 거를 이제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얘는 1대1 함수가 돼야 되니까 요 상황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 공부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229번 그냥 케이스 나눠서 풀이하면 되는데 229번은 상식적으로 그때도 한번 얘기했었지. 229번에 A가 결정이 안 돼 있어. A가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뭘까? 설마 0이겠니? 양수 아니면 음수일 건데 항상 그랬죠. 수능 문제면 음수 먼저 건드려 보라고. 그냥 모르겠고 그냥 음수를 해봐. 음수가 확률이 더 높아. 그래서 일단 해보세요. 그냥 케이스 나눠서 여러 번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을 만드는 거 정도 하나만 더 연습을 합시다. 그 뒤쪽에 있는 236에서부터 239, 242, 245는 여기는 이제 4점 중에서도 준킬러 영역이라서 이거는 각자 해결하고 이쪽을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이제 그 겨울방학 때 오전반에 오시면 돼요. 자, 233번을 가지고 가봅시다.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일단은 간단하게만 갈게. 자, 최고창의 개수가 이 이차함수 fx를 잡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애입니다. 233번이에요. 자, gx가 인테그랄 절대값. 자, 일단 얘 gx는 x는 1과 4에서 극소가 된대. f0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f의 식을 일단 다 만들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극소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극소에 대한 판정을 하는 거는 이 gx의 상태에서도 원래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극대극소 판정하는 거는 이제 우리 식으로 친다면 gx가 g의 a 요걸 만들어낸 a가 극소, 그렇지? 근데 이거 부등식을 풀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도함수 차원에서 해결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자, 이거 미분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미분하면 f의 x 더하기 1 빼기 절대값 fx가 된다 정도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x는 1과 x는 4를 집어넣으면은 0이 나와야 돼요. 극소에 대한 판정도 해야 되는데 일단 집어넣어서 방정식을 푸는 거죠. 1 집어넣어. f의 2가 f의 1이 f의 5가 이쪽으로 넘긴 거야. 이게 는 0이 되는 걸 푸는 겁니다. f의 4. 자, 여기서 중요한 거. 2차 함수.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 때 좀 중요한 게 출제 의도예요. 아니 도대체 여기 2차 함수를 왜 냈지? 2차 함수를 낸 건데 이 숫자만 보고도 사실 우리 이게 느껴져야 돼. 대칭성이 느껴져야 돼요. 대칭성. 아니 2차 함수가 대충 이렇게 생겼을 텐데 여기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대충 음수로 되는 애도 있겠죠? 그럼 절대값을 씌워서 대충 그리면 뭐 이 정도쯤 될 거야. 이게 절대값 fx네. 이게 어떻게 돼야 돼? 1과 2가 같고 4와 5가 같아요. 한 칸씩 차이지. 대충 이렇게 될 것 같죠? 1과 2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될 것 같고 4와 5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여기 5. 한 칸씩이니까 대칭성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2차 함수를 왜 내지?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축, 꼭지점. 2차 함수는 축과 꼭지점을 무조건 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축에 대해서 이제 해석의 부분을 원래 숨겨놓은 거야. 원래는 요거를 이제 작업을 할 때 이게 얘랑 얘도 이게 높이가 같은지도 확인은 해야 돼요. 그게 쉽지는 않아. 근데 하여튼 뭐 그거에 상관없이 이게 대칭 축이 x는 3인 게 보이면은 이거는 그냥 바로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가 2에 x 빼기 3 요 정도 집어넣고 나머지 마무리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대칭하면 이게 f2의 값인데 f1의 값과 f2의 값이 여기가 같아야 되니 f1이 마이너스 f2를 풀어내면 요거 찾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원래 정말 한 번 처음에 답을 냈을 때는 그냥 뭐 이 정도인데 고민하고 고민할수록 하여튼 이상해져 문제가. 진짜 이게 높이가 같나? 정말 대칭축이 여기 3밖에 없나? 이러면 이제 의심이 막 들거든. 그래서 그걸 고민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의심 없이 3에 대해 대칭 이거를 탁 이제 찾아내갖고 풀어야 되는 거고.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이 될 때까지 이제 공부를 하시고 유사문항을 풀어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네. 자, 합시다. 248번 볼까요? 자, 방정식 영역이네. 자, 봅시다. 이게 미적분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게 좀 민감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수투까지는 수투, 그 다음에 미적분 1이제 여기까지는 딱히 뭐 고민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분의 3 n x제곱 근데 동치변형이라 그래. 얘네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얘네가 이제 근이 몇 개인지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은 서로 다른 시간의 개수가 2가 되도록 1보다 큰 실근이 2개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으면은 이게 n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에 걸려 들어가니까 이게 어쨌든 뭐 그리기가 좀 불편한 경우가 많아. 이 뒤쪽이 더 복잡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요거를 이렇게 살짝 옮겨서 y는 이렇게 된 식과 y는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해석을 해도 돼. 적당량만큼을 옮겨서 내가 그리기 편한 정도를 하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했냐면 아까 알려줬잖아. 이걸 x제곱으로 묶어냈을 때 이게 근이 바로 튀어나온다고. 근이 튀어나와서 그래프를 그리기가 편해요. 이 그래프 그리는 게 0과 2분의 3n 그 다음에 여기 중근 그 다음에 근 하나 이렇게 그려버리면은 끝나는 거죠. 거기다 이제 마이너스 7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근점이니까 여기 1의 위치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이 위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1보다 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돼야 되니까 크다고 하니 여기는 또 경계는 또 들어가면 안 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2분의 여기가 1 빼기 2분의 3n이라고 하는 위치가 돼. 그럼 7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 7은 이제 마이너스 7이지. 마이너스 7이 이런 데 있으면 안 되죠. 이런 정도에 걸쳐서 근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 경계를 잡아주는데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방정식, 부등식 뭐가 됐든 이 해석학은 x좌표, y좌표 이게 핵심이야. 근데 x좌표에서 1과 하여튼 뭐 여기 이런 2분의 3에 그 다음에 y좌표에서는 마이너스 7 이런 게 관계가 되면 얘네들을 x좌표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y좌표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가 편하냐 하면은 요 y좌표에 대한 여기 극소 값을 찾아내면 요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별보다는 커지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1 빼기 2분의 3n보다는 작게 되면 요 사이 중간에 껴있으면은 이제 1보다 큰 두 개의 실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들어주는데 이걸 y좌표 기준으로 세운 겁니다. 이거를 외우면 안 돼요. 어차피 그러면 x좌표, y좌표 둘 중에 하나에 대한 표현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항상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y좌표가 좀 편하다. 이 정도고 요거는 이제 구하면 되지. 요것도 3차 함수 요거 미분해서 뭐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도 되고 여기는 n이 되지 n을 집어넣으면은 극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n 세제곱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여튼 뭐 요 사이에 있는 이걸 이제 풀어내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고 부등식 푸는 거는 잘 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쉬워요. 251번도 요거는 합시다. 일단 있으니까 y는 2x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y는 x세제곱에 x제곱 더하기 k 얘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 그러니까 근이 2개가 생겨야 돼. 근이 2개가 생기는데 마찬가지야. 원래 있던 거를 함수를 분리를 해서 2개를 찢어서 교점을 해서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2개가 분리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보고 대충 편하게 그릴 수 있는 애를 다 옮기는 게 좋아. 그래서 얘를 분리를 시켜서 여기 x세제곱에 이쪽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3x제곱 그래서 이쪽으로 다 넘깁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요게 이제 그리기가 편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마이너스 1 이쪽으로 옮겨도 되고 이거 편한 대로 하면 돼. 근데 항상 뭐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게 근을 가지고 그리는 게 편하다 그랬잖아. 근을 가지고 그리는 게 거의 뭐 이제 수능 문제, 평가 문제로 치면은 거의 한 8, 90%는 이렇게 그냥 다 그려져요. 그래서 요거에 익숙해지는 게 편해. 자, 때 0과 3을 가지고 0에서 중근 3에서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어떻게 돼야 돼?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돼서 만나는 점 2개가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걸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돼요. 얘는 0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k는 뭐 이렇게 한 번 더 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한 번 풀면 k가 2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가볍게 3점 정도라서 보시면 되고 255 똑같고 그 다음에 258번 뭐 이것도 그냥 뭐 극소값만 찾으면 돼서 이것도 난이도가 없고 261은 하죠. 261 자, 함수가 2개가 있어요.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세제곱에 x 더하기 6이 밑에다 그냥 집어넣게 x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만 따지게 되고 x 제곱 더하기 a 이렇게 돼요.
자, 요거를 이제 적당량만큼을 이제 넘겨주고 이렇게 x제곱 전부 다 이쪽으로 왼쪽으로 넘겨서 계산해도 돼. 뭐 상관은 없어요. 이것도 그냥 이 정도 해서 a 빼기 6 이렇게 해도 되고 직선까지 넘겨도 상관없습니다. 직선까지 넘겨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접선으로 또 해석을 해야 돼. 곡선의 접선으로.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그려놓고 이걸 상수함수 정도로 해도 괜찮고 이제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0보다 큰 범위에서 x에 대한 부등식이 얘가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그냥 다 넘겨놓고 한번 해볼까?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그냥 계산하면 되지. 이 함수 자체를 f는 있고 h라고 합시다. 이걸 h로 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요. 3x제곱에 2x 빼기 1 얘는 1, 3, 1, 1 마이너스 그럼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과 1에 대해서 대충 0이면 한 이쯤 있겠죠. 0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x축이 한 이쯤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극소값이 중요하네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이 값은 여기다 그냥 여기 집어넣은 거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내면 됩니다. 진짜 뭐 별거 없어요. 자, 이렇게 뭐 이런 정도를 하고 여기에 조금 어려운 게 264번이 어려워. 이게 요즘 스타일이야. 264번이 자, 그냥 살짝만 봐요. 264번에 3차함수가 있어. x가 k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fx가 ax 더하기 3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에서 이걸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 fk 값을 구하시오. 처음에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머릿속으로 그림이 샥 그려지고 k보다 작을 때 이게 이걸 성립하는 a가 하나라고?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지면 천재야, 천재.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돼? 이런 문제 풀 때 그래서 fx랑 ax 더하기 3이 일단 접하는 걸 먼저 해. 등으로. 그러고 시작을 해. fx 그릴 수 있잖아. 거기에 ax 더하기 3을 그리는데 그냥 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직선을 이렇게 딱 접하게 해요. 그리고 요점 이렇게 만나는 점들이 정말 중요할 건데 k가 어디지? k보다 작을 때? 모르겠고 그냥 k 한 요 정도 한번 놔볼까? 뭐 이런 특별하게 만나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다루게 되거든.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게 다루는 이런 점들이 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수능 5점이라는 수능의 모의고사 4점이 단데 일단 교점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근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교점에 대한 거야. 그냥 뭐 함수랑 함수를 다루면 접점이 됐든 교점이 됐든 그 점을 숨겨요. 근을 숨겨. 너희들이 그냥 아주 쉬운 걸로 이런 거 해봤잖아. x가 1로 가는데 x 빼기 1분의 fx는 3이야. 여기 뭘 숨긴 거야? f1은 0. 근을 숨긴 거야. 근을 숨기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x가 뭐 k보다 작을 때 이렇게 k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게 x좌표에 뭔가 k가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도 중요하고 한데 여기에서 곡선과 직선이 있는데 거기서 만나는 점 이게 k든지 아니면 이게 k가 되는 형태를 먼저 찔러보는 거야. 왜냐면 중요한 점을 다루게 돼 있어. 두 번째 뭐가 있을까? 극점. 당연히 중요한 거. 세 번째 변, 곡, 점이 뭐 엄청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걔네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수능에 딱 5개로 정해져 있어요. 네 번째 아무리 어려운 말이 나와도 이게 접점. 5번째 우리들 알고 있는 그 점근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요소들이 다 이게 점이 다 들어간다고 해서 5점이에요. 5점. 수능에 아무리 어려운 애가 이거 미적분까지 포함이야. 수능에 아무리 어려운 해석이 있어도 이 5개 안에 다 포함이 돼. 그래서 엄청 어려운 표현이 나와도 이거 도대체 뭔 소리야 하면은 이거 교점인가? 혹시 극소의 K인가? 변곡점의 K인가? 접점이 K인가? 이거 정근선 없으니까.
뭐이 중에 하나를 적당하게 이렇게 때려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수능에서는. 그걸 잘하면 수능 문제를 잘 풀어요. 이게 요건 좀 설명을 할까?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뭐냐면 수능 문제 풀 때 해석이 되게 어려워. 해석이. 자, 뭐 그냥 상상을 해봐. 상상을 해. 이게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A4 박스라고 합시다. 뚜껑이 있는 A4 박스예요. 상상을 해봐. 여기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들한테 알려주지 않은 어떤 물건을 여기다 딱 집어넣었어. 너희들은 딱 얘기 안 하고 뚜껑을 닫았어. 그리고 흔들어서 여기 뭐가 들었게? 라고 너희들한테 문제를 내면 거의 대부분 맞춰. 문제 알려주지 않아도 맞춰요. 상상을 해봐. 여기 뭐 들어있게? 이거 이상한 걸 생각하면 안 돼. 뭐 황금 두꺼비 이런 거 안 되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거, 가장 쉬운 걸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들도 알잖아. 휴대폰, 차키, 아니면 지갑에 있는 어떤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여기에 집어넣는 것들을 첫 번째 휴대폰을 집어넣을래, 혹은 동전을 집어넣을래, 여기에 뭐 책을 집어넣을래 라고 무려 수능 문제는 여기 집어넣는 걸 미리 알려줘요. 그게 교육과정이라고.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 예를 들어서 오늘 할 거지만 삼각함수에 대해서 들어가면 대칭성, 주기성을 공부해보자. 교과서에 딱 써있어. 삼각함수 그래프 속에 대칭성과 주기성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그럼 대칭성과 주기성을 수능 문제에 내요. 근데 그 대칭성을 숨기기 위해서 정말 막 희한한 그런 문제를 내거든. 근데 결론은 대칭성이야. 결론은 주기성이야. 그게 정해져 있어. 수능에 내는 게 이게 5개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해석이 들어가도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몰라도 이게 부등식 이거 이거 나도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 이걸 해석하려면 한참 걸리거든. 근데 이 5개 중에 하나겠지 하고 이게 속어법을 써. 아니 정근성 없으니까 됐고 접점일 수 있겠어. 변곡점은 요즘에는 잘 안 나와. 이거는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한테만 좀 해당이 되는 거고, 이 극점 될 수 있고 교점 될 수 있어. 이 3개 중에 하나로 K를 해석을 해. 그러면 돼. 그러면은 답으로 갑니다. 왜냐면 수능은 그렇게 설계가 돼. 낼 거를 미리 알려주고 이걸 무조건 내야 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무조건 냅니다. 이 휴대폰을 낸다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대칭성과 주기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러면 대칭성, 주기성을 무조건 이 시험 문제로 내야 돼. 그걸 교과 과정이라고 해요. 그게 정해져 있어. 하여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게 출제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차함수를 아까 얘기했지만 이차함수를 배웠잖아. 이차함수를 냈어. 이유가 뭐겠니? 대칭성, 꼭지점 이것 때문에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출제자의 의도가 좀 보여요. 특정한 단원을 배웠을 때 그 배우는 이제 그 요소들이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갖고 스스로 습득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교과서의 맨 앞쪽에 보면은 딱 나와 있어. 그 문제를 그거만 딱 기억을 해도 수능 문제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이 좀 돼요. 하여튼 이 정도만 일단 얘기하고. 자, 그림 나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삼각함수를 다룰 때는 일단 이제 대칭성, 주기성 얘를 머릿속에다가 계속 생각하면 돼. 이 문제는 대칭성, 주기성으로 끝나요. 자, 봅시다. 양수 K에 대해서 탄젠트 함수가 나옵니다. fx가 탄젠트 K분의 x야. 일단 주기를 숨겨놨어. 그 주기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일단 그리면 탄젠트가 이렇게 하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자, P라고 하는 점이 0,P라고 하는 애가 여기 y좌표가 P예요. P는 양수, x축이 평행한 직선을 싹 그었을 때
A하고 B라는 점이 만나요.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P야. 벌써 대칭성이 있어. 마이너스 P랑 또 만나는 이 점은 또 C라고 합니다. 이렇게 C라고 해요. 자, 그때 AB가 3PA, AB가 3PA, 길이 B가 1대3이야. 1대3이니까 이거는 이제 좌표 세팅을 하면은 뭐 어렵진 않거든요. 일단 뭐 여기 A 정도로 합시다. 이거 뭐 길을 모르니까 A, 여기 3A. 자, 이렇게 딱 한 순간에 다시 대칭성, 주기성을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해. 자, 봐. 요게 주기성으로 보여야 돼요. 여기 주기성, 한 주기. 그치? 그리고 이런 건 대칭성. 이렇게 보면 돼. 무조건 이렇게 머릿속에 대칭성, 주기성만 떠올리면은 저절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 자, 주기는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니까 얘는 K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K 파이가 이게 주기가 됩니다. 그럼 3A가 K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별거 없지? 문자가 좀 있긴 한데 뭐 이건 다 풀린다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좀 고민해야 되는데, 자, 이게 이 그래프가 나오면 이 그래프의 교점, 우리 지수로가 해서도 마찬가지였잖아. 이렇게 하고 뭐 이게 x는 a 뭐 이런 게 들어갔든 아니면 y는 b 이런 게 들어갔든 이 교점에 대해서 표현을 해요. 교점에 대해서 그냥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 a 좌표를 일단 표현을 해봅시다. 왜냐면 a가 3분의 k 파이니까 3분의 k 파이라고 하는 x 좌표라고 하는 애가 나와요. 이러고 났더니 여기다가 집어 넣어보면 여기 함수에다 집어 넣을 수 있잖아. 여기 x좌표에다가 3분의 k 파이를 집어넣었더니 k가 없어지면서 3분의 파이, 탄젠트의 3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탄젠트 3분의 파이는 60도 루트 3. y좌표가 나와요. 그럼 p가 루트 3이네. 근데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주기성, 대칭성을 머릿속에 살려놓고 계속 보면은 이게 보여.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자, 일단 됐고. 그 다음 또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뭐지? 52 삼각형에 52 이렇게 된 삼각형의 넓이가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 자, 넓이 어떻게 아까 한번 알려줬는데 요만큼의 높이. 그럼 위에 삼각형이 돼서 요만큼 곱하기 여기 아래 요 길이 P만큼이지. 그래서 여기가 또 한 주기야. 한 주기가 K파이입니다. K파이 윗변. 그 다음에 높이 루트 3 이런 게 두 개. 얘가 3분의 5파이. 진짜 쉽죠? K가 나오지? 그럼 A가 나올 거고 다 해결이 된 거야. 이거를 문제를 실제로 이거는 좀 희한한 문제였는데 정말 수학을 잘하는 애들도 이게 안 보이면 정말 안 보이나 봐. 그래서 다른 거 다 어려운 거 다 풀어내고 이거 틀려고 애가 있었거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수능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긴장하면은 특히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거를 이미 주어진 형태에서 이거 낼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더 쉽게 보여. 주기 여기서 주기 이렇게 한번 주기 대칭성 뭐 이런 것들이 보이면 돼. 그러면 저절로 풀립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되는지를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네, 이런 거는 그래서 요거 테마로만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한 100문제 푸는 게 있어. 그건 방학 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싹 하고 나면 보는 시야가 완전 달라집니다. 강해져요. 자, 하여튼 난이도를 좀 올린 것들 넣어놨으니까 많이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239번도 비슷합니다. 이것도. 이건 좀 더 쉬운데. 대칭성 주기성으로 가기도 전에 이렇게 주기 딱 보이죠? 이렇게 된 삼각형 넓이가 5래.
주기에다가 여기 최대값 곱하면 되겠지. 여기 최대값 결정하는 거는 함수가 얘가 y는 a의 사인의 b 파이 x. 주기도 숨겨놓고 최대 치수값도 숨겨놨어요. a 같은 경우엔 양수라고 일단 되어 있으니까 여기 a겠지 뭐. 여기 a, 여기 마이너스 a, 주기 b 파이분의 2파이. 이거 x 앞에 있는 거를 분모로 집어넣고 2파이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게 한 주기가 됩니다. 이게 b분의 2가 되죠. 이만큼 길이가. 삼각형 면적 구하는 게 그래서 별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뭐 이러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는 계산이야. 그래서 일단 이게 보이면 그 다음에 뭔가 할 게 있어요. 이게 보이면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안 보이면은 문제를 시작을 못해. 자, 뭐 이 정도만 힌트를 줄 테니까 이것도 이따가 체크해서 또 풀어보세요. 242는 이제 각자 할 건데, 이것도 상당히 악명이 높은 문제야. 이것도 근데 비슷하잖아. 이거 보면은 242번 그림만 한번 봐봐. 자,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문제 읽지 말고 밑에 그림만 보고 탄젠트 함수인데 대칭성, 주기성을 여기서 보려고 해봐. 딱 보여.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대칭성을 여기서 봐야 돼, 주기성을 봐야 돼 라고 딱 생각을 하고 고정관념으로 얘를 보면 이게 모든 게 다 보여요. 그러면은 문제를 들어가는 게 되게 쉬워. 수능은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걸 가지고 멋지게 푸는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교육과정에서 딱 낼 거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대응을 하시면 돼요. 삼각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다 해결이 돼.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따가 풀어보세요. 이게 문제가 내가 풀어주면 너무 아까운 문제라 함부로 못 풀어줘요. 왜냐면 가치가 너무 높은 문제라 너무 예쁜 문제거든.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냥 막 이렇게 풀어주면 약간 너희들의 자유를 뭔가 짓밟는 이런 느낌도 들어. 242번이 그래서 엄청 중요한 문제니까 꼭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45번 가봅시다. 245번. 자, 삼각함수인데 이것도 fx가 사인의 kx. 주기를 또 숨겨놨어. 주기에 대한 상황이고, x가 이게 얘 k 같은 게 가로막고 있으면 되게 답답하긴 하죠. 0과 2k분의 뭔지 모르겠지만 제한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프는 친절하게도 그래도 그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4분의 3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 감마래. 자, 일단 그려볼게. 이런 걸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 그 지수로그에서 들어갔던 뭐 스타일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에 4분의 3이 있습니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 자, 첫 번째,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이야.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은 식을 만들어줘야 돼. 어떻게? 그냥 이거 집어넣는 거야, 이게. 사인의 K 알파는 4분의 3입니다. 사인의 K의 베타도 4분의 3, 사인의 K 감마도 4분의 3. 하나도 안 어렵지. 그냥 교점에 대해서 표현한 거야.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주기를 가려놨는데, 주기라고 하는 애는 이제 여기 앞에 K가 있으니까 K분의 2파이가 주기예요. 자, 여기서도 이제 대칭성과 주기성을 봐야 돼. 대칭성, 주기성. 알파와 감마의 관계는 주기성이에요. 자, 이게 한 주기잖아. 요렇게 한 주기. 여기가 한 주기. 이렇게 붕 띄우면 여기 모양과 여기 모양이 당연히 같지. 그래서 이만큼의 간격도 한 주기야. K분의 2파이예요. 그러니까 알파랑 감마의 관계는 알파에다가 K분의 2파이를 더하면 감마가 돼. 자, 주기성 됐고, 더 이상 주기성 없는 것 같아요. 대칭성 보여야 됩니다. 대칭성은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알파랑 베타의 대칭, 축대칭. 그 다음에 베타랑 감마의 대칭.
요거는 이제 어떤 걸로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선택이에요, 선택. 그 대칭성, 주기성을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되면은 그냥 툭툭툭 쓰고 탁탁 나와. 근데 이게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대칭성, 주기성을 본인 머릿속에 세뇌를 하고 계속 보려고 해. 계속 보려고 하시면 보입니다. 자, 대칭성. 알파랑 베타를 가지고 갈게요. 알파랑 베타를 가지고 와야 되니 가운데가 대칭인데 이 가운데 값을 모르겠네. 하지만 알 수 있죠. 여기가 한 주기가 K분의 2파이. 여기가 K분의 2파인데 이거의 딱 절반. 요만큼은 K분의 파이가 되고 그거의 또 절반. 2K분의 파이. 여기 요 라인이 2K분의 파이가 돼. 그럼 알파랑 베타의 가운데가 얘예요. 그럼 알파랑 베타의 가운데가 2K분의 파이. 이렇게 없애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하여튼 K분의 파이.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거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F의 알파, 베타, 감마를 3개를 더하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그래서 이거는 대칭성에 입각해서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이거 본인의 자유야. 근데 알파, 베타가 있으니까 이걸로 갑시다. K분의 파이고 감마? 감마 어떡하지? 감마 대신에 이거 쓰죠 뭐. 그러면 알파 더하기 이거 이렇게 집어넣으면 K분의 3파이가 돼. 됐죠? 얘를 이렇게 고칠 수가 있네. 그 다음에 이게 F 안에 들어간 거니까 사인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거는 직접 집어넣으면 되죠. 사인에 K분의 3파이 더하기 알파. 이게 약간 계산이 됩니다. 사인에 K가 없어지면서 3파이 더하기 K 알파. 근데 이거 3파이 각변환 할 수 있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사인의 K 알파.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거 뭐 이쪽고 저쪽고 하다 보니까 나왔네. 이렇게 얼떨결에 답이 나오면 되게 잘한 거예요. 이걸 뭔가 계획을 하고 접근을 하면 잘 안 보인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뽑아내고 대칭성, 주기성에 입각해서 얘네들 정보를 계속 뽑아내는 연습을 하시면 이게 어떻게 해서든 정리가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베타 감마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베타 감마를 기준으로도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근데 이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돼도 다 이게 똑같아. 이 과정이 똑같아. 자, 그거를 기억하시면 하나 더 하자. 248번 해봅시다. 비슷한데 또 다른. 자, K가 0에서 1 사이 숫자인데 그 다음에 X는 또 0에서 2파이는 포함이 안 되고 사인 X는 K. 요거 이제 요 곡선하고 직선의 교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두 분이 알파 베타래. 요건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인 그래프를 2파이까지 그리면 얘는 숨긴 게 없잖아. 그냥 사인 X를 우리가 가볍게 그릴 수 있어요. 거기에 K가 걸리는데 1보다 작대. 그럼 뭐 이런 거 되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입니다. 이거 별거 없는데. 자, 근데 희한하게도 뭐 베타 빼기 알파 얘가 뭐가 돼? 7분의 5가 된대요. 이게 이제 방정식을 풀다 보면 자,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저걸 직접 못 구하는 상황이 있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숫자만 봐도 7분의 5에 대해 이 각을 구하는 건 너희들이 상상을 잘 못하잖아. 이과생은 구할 수는 있긴 한데 근데 뭐 이제 하여튼 무조건 선택자는 뭐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 이 차이를 구하래요. 이 차이? 베타에서 알파를 빼고 2로 나눠? 모르겠어. 그러니까 일단 대칭성, 주기성, 주기성은 없는 것 같고, 그치? 대칭성은 있죠. 방금 전에 한 거. 알파랑 베타의 관계가 얘 가운데가 2분의 파이야. 아니면 대칭성을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기 나름인데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이 알파니까 요만큼이 알파가 돼요. 그래서 베타는 파이에서 알파 뺀 거야 라고 보셔도 되고
가운데 2분의 파이가 있는 걸로 봐도 돼. 근데 이거는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좋아. 일단 축대칭이 되고 얘랑 얘 어쨌든 이렇게 상황을 보시면 어쨌든 베타는 파이 빼기 알파. 여기다 그냥 집어넣읍시다. 집어넣으면 사인에 베타 대신에 파이 빼기 2알파가 되죠. 사인에 2분의 파이 빼기 알파가 되네. 자, 각변은 되지. 코사인에 일단 여기는 이제 2분의 파이에서 알파 뺀 거니까 1사분면 각이고 코사인 알파 하시면 됩니다. 코사인 알파를 뭐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지? 여기에 이거 하나 빼먹었네. 처음에 1번 빼먹었다. 사인 알파가 K, 사인의 베타도 K. 알파 베타 집어넣었을 때 이게 Y는 K였어요. 자, 일단 이 관계식이 요거고 K 값을 구하랍니다. 코사인 알파가 7분의 5예요. K 값을 구하는 거야. 어떻게? 이 관계식 굳이 쓰면은 1 빼기 코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코사인 요 값이 있으니까 저기다 집어넣어서 산수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식 쓰고 대칭에 대한 식을 만들고 그냥 뭐 열심히 풀면 돼요. 그래서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는 대칭성 주기성을 여기에 최대한 반영해서 뽑아내는 거, 그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제 그 다음 단계까지도 연습은 하셔야 되는데 아직 일단은 뭐 이제 기초 내용들을 하고 있으니까 뭐 주변에 조금 어려운 것들을 또 넣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골라서 풀어보시고. 자, 그래서 251 이런 것도 풀 때 대칭성 생각해서 이것도 아까워. 이게 4 풀어주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251 별표 쳐놓고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254번도 이건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 해결합시다. 그 다음에 257번을 요게 타이밍이 좀 안 맞았는데 이게 원래대로면은 모델 풀었으면 좋은데 257번 볼게요. 이거 그냥 생각 없이 푸는 문제라.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실근을 직접 구할 수 있는 애가 있고 못 구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정말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풀기 전에 잘 몰라. 하다 보면 이게 다 진짜 구할 수 있는 근이네?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257번이에요. 실근을 직접 구하는 애들은 진짜 구하는 거라서 대칭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 그냥 직접 얘를 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서. 자, 양수 t에 대해서 봅시다. 0에서 t분의 2예요. 9 아니고 1이에 양수 t인데, 자, fx라고 하는 애가 루트 3의 사인의 t 파이 x야. 일단 약간 부담감이 있지. 주기를 숨겨놨고, g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3 코사인 t 파이 x. 자, 일단 끝점 한번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뭐 0인 거는 뭐 별거 없고, t분의 2를 딱 집어넣었더니 여기 x에다가 t분의 2를 집어넣으니까 딱딱 집어넣으니까 2파이가 돼서 그냥 한 주기 정도를 다루는 것 같아요. 다시. 그래서 한 주기 정도 안에서 그려지는 것 같네. 그래서 이 t파이 x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0에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가 2파이까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끝점이 이 정도 되는 정도.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k랑 gk는 3k래. fk가 gk가 3k가 된답니다. 그냥 뭐 여기다 갑시다. k를 집어넣어요. 이것도 3k, 이것도 3k. 풀면 되지 뭐. 사인 t 파이 k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루트 3k가 되네. 이 정도. 여기서 k가 양수죠. 대충 양수 이 정도 표현하고, 아래도 뭐 푸는데 지장 없어요. 여기다 또 집어넣습니다. 요거 하면은 3 날려버리면은 코사인의 t 파이 k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k. 요거는 음수가 되겠네요.
자, 요걸 봤을 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로 풀어도 되고, 그럼 K를 구할 수가 있잖아. 요걸 딱 나눠서 그냥 탄젠트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건 푸는 방법은 뭘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버리면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t 파이 k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풀 수 있어, 방정식을. 그럼 이게 마이너스 루트 3 얘가 나오는 애를 찾아내면 되지 뭐. 그럼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이 네모값을 찾아내면 되는데, 탄젠트를 뭔가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는 뭐 이거를 그려도 되고 그래프로,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을 찾아도 좋고, 아니면 이제 단위원으로 풀어도 되죠. 단위원에서 탄젠트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요 마이너스 루트 3이면은 여기 1만 구할 때 루트 3만큼 올라가는 상황이 돼서 요 각도만 찾아내면 돼요. 이게 3분의 2파이지, 3분의 2파이. 뭐 방정식 푸는 거는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t파이 k라고 하는 애가 3분의 2파이. 요것만 찾아내면 돼요. 요만큼이 3분의 파이니까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빼면 됩니다. 그러면 파이 없애면서 t, k가 3분의 2. 이게 문자가 두 개니까 뭔가 하나의 조건을 더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다 그냥 이제 집어넣어볼까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tk가 3분의 2니까 3분의 2파이가 되고, 사인의 3분의 2는 2분의 루트 3이 되죠. 그래서 얘가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k가 이렇게 나옵니다. k가 2분의 1. k 2분의 1 넣으면은 t도 나오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그래프까지 뭐 갈 것도 없이 그냥 방정식 푸는 문제라서 그냥 뭐 대입 뭐 그냥 푸는 문제. 그래서 이런 실근을 직접 구하라는 문제도 있어요. 그냥 문자를 괜히 많이 넣어서 헷갈리게 하는 거 뭐냐. 자, 이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200.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260번.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기본 문제지만 해봅시다. 까먹은 친구들을 위해서. 자, 이 방정식 풀 때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항상 뭐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고, 뭐 방정식이 나오면 일단 낚는다는 생각을 먼저 하세요. 여기 이제 등호가 안 들어갔지. 요거 갖고 장난치는 문제들이 꽤 있어. 요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혹은 뭐 이제 0에서 빼고 2파이에서 집어넣는 것도 있고. 여기 잘 봐야 돼. 얘는 뭐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아서 나중에 이제 풀다 보면은 이런 거에 한 번쯤은 당할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 문제는 풀고 나서 항상 의심을 해야 돼. 내가 구한 답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요. 자, 이걸 풀어내려면 문자를 통일해야 되니까 1 빼기 사인 제곱 x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얘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인수분해까지는 할게. 뭐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테니 더하기 1에 그 다음에 사인 x 빼기 1 이렇게 정리했다고 합시다. 자, 사인 x를 그려요. 뭐 간단하게 그립니다. 자,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사인 x로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풀어라 했으면은 이제 틀리는 경우가 꽤 나왔을 거야. 왜냐면 이게 0 했으면 여기 사인 x가 0인 거를 구하는 순간에 얘가 안 들어가니까 이런 데서 실수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는 3개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주기성, 대칭성을 생각해서 여기하고 여기는 뭐 이거를 직접 안 구해도 여기 대칭성 생각하면 얘랑 얘 가운데가 여기 2분의 3파이죠. 요놈 두 개를 더한 게 3파이가 되는 거죠. 3파이랑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3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를 해서 2분의 7파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냥 안 구해도 되는 거 알죠? 대칭성으로 두 개에 대해서 그냥 동시에 합을 구해버리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방정식 풀 때도 대칭성, 주기성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이거 하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다음 문제 똑같고 267번 절대값 들어간 거 한번 해볼까? 자, 절대값 문제 풀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봐. 이게 절대값 fx는 예를 들어서 1을 풀어라 라고 하면 뭐 이게 어떤 게 쉬울지는 이제 막상 해봐야 돼. 그리고 y는 절대값 fx를 그리고 y는 1을 그려서 그 점을 찾아내고 방정식 푸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fx는 1 또는 fx는 마이너스 1 그냥 fx를 그리고 1과 마이너스 1로 바꿔서 푸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이건 상황마다 달라. 근데 절대값 fx를 그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선택입니다. 그거를 두 개를 한번 항상 풀 때마다 두 개를 해봐. 뭐 별건 아니야. 자, 해봅시다. 그래서 그냥 해볼게. 너희들 아마 이게 절대값 그래프를 그렸을 것 같아서 보통 이렇게 그냥 절대값 있으면 시킨 대로 하잖아. 근데 여기 3이구나 3. 진짜 3이에요 3. 3으로 갑시다. 3으로. 그럼 fx를 그리고 왜냐면 fx가 있잖아. 그 다음에 절대값 fx는 3을 풀어내는 거지만 절대값 fx를 그려요. 자, 일단 fx가 2분의 n의 코사인 파이 x 더하기 1. 자, 주기는 파이분의 2파이니까 2가 되고 범위는 0과 4에서만 그려집니다. 자, 일단 0, 1, 2, 3, 4까지 여기에다 이제 코사인 함수를 그려요. 이거 평행이동 좀 있다 생각하고 이만큼 주기 4. 주기가 2인데 두 주기가 들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두 주기를 집어넣습니다. 주기가 2예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 하면 되지. 여기에다가 y는 1 이렇게 하면 되죠. 원래 이게 x축이었는데 평행 이동시켜서 y는 1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최대값은 n은 뭐 양수로 들어갔으니까 2분의 n 더하기 1 표시하고, 최소값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2분의 n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네. 자, 이러고 나서 시그마, 이게 좀 귀찮긴 한데 시그마에 n은 4에서 10까지 gn의 정의는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십니다. 모든 실근의 합. 4부터 들어갔으니까 이게 경계가 어떻게 되겠니? 이제 3과 마이너스 3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 비대칭이죠. 이게 이제 x축에 3칸 올라갔으니까 얘가 절대값이 얘보다 큰 거야. 그러면 이게 개수 변화, 그 다음에 뭐 만나는 점의 개수, 그 다음에 얘네 합이 달라지는 상황은 아무래도 경계에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얘가 일단 3일 때와 여기 이제 음수로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3일 때를 경계로 생각을 해봐요. 넘어가면 n이 4일 때가 기준이 될 거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n이 8일 때. 그러니까 4랑 8이 경계가 되겠네. 자, 그럼 4일 때 한번 해봅시다. 4. n이 4가 되면 이렇게 여기가 n이 3이 돼요. n이 4. n은 4인데 요 라인이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3이 되고, 그럼 이게 이제 다시 x축을 하면 얘가 y는 1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이라 여기가 이제 1만큼 평행 이동돼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3이면 이거에 대칭이 되는 애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돼서 얘가 여기보다 조금 덜 내려오겠지. 여기랑 여기 이만큼과 이만큼의 간격이 같을 테니까 여기 1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3은 한 이쯤 있습니다. 그럼 여기 그러면 이거 대칭성을 생각해서 2를 기준으로 하나 둘 세 개니까 2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그래서 n이 4일 때는 2 곱하기 3, n이 5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3에 이렇게 딱 닿을 때는 n이 파이 될 때니까 그 전까지는 안 만나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n이 5가 됐을 때는 이제 여기가 3이 됩니다. 이거 뭐 매번 다 그리기는 좀 힘드니까 얘를 고정하고 요 3이라고 하는 n이 3이래 계속 y는 3 이렇게 되는 애랑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서
여기도 여전히 대칭성. 그럼 2 곱하기 4가 돼요. 6, 7까지 똑같이. n이 8이 될 때 이제 상황이 바뀌는데 8이 되면 이게 3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딱 만나게 되겠지. 이렇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여기에 대칭이야. 그래서 2 곱하기 6 이렇게 돼.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이거 설명을 안 했는데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라. 여기 x는 2라고 합시다. 여기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결론은 2 곱하기 이 축이에요, 축. 축 곱하기 개수. 이렇게 되거든. 그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이렇게 a라고 하면은 알파, 베타를 2를 가지고 표현하면 돼요. 이 두 개 더하면 a가 없어지면서 2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돼서 총 4개가 됐다고 쳐봐. 그럼 대칭축 곱하기 개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대칭축 곱하기 개수를 하면 어쨌든 총 근의 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해요. 270번이 이제 약간 수능 형태로 4점짜리인데 이거 했겠구나. 아닌가? 모르겠네. 교육청이면 안 했겠구나. 이건 각자 합시다. 270번은 각자. 그리고 273번은 사관학교 푼 사람은 풀었기 때문에 이것도 푼 사람과 안 푼 사람이 좀 차이가 있어서 이것도 각자 하고 안 되면은 질문을 하세요. 이 각이 이제 치환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뒤에서 좀 설명이 나오니까 각자 일단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276번도 아까 얘기한 대로 절대값을 먼저 풀어서 계산해도 아무 문제 없어. 그 뭐냐면 276번을 두 가지로 다 해봐.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를 그리고 y는 2를 그려서 이게 어떤 상황에서 만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 그냥 뭐 어차피 방정식 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하고 2를 넘겨버리면은 0 또는 마이너스 4. 그래서 사인의 3x가 0 또는 마이너스 1. 이걸 풀면 돼요.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그리는 게 조금 더 편하니까 얘는 이제 2파이까지 이게 주기가 3분의 2파이니까 2파이를 3등분해서 이 안에 이제 주기 3개가 들어가는 거지. 요렇게 2개, 3개 이렇게 해놓고 0과 마이너스 1 끝점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고 이것도 대칭성으로 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보시고 이거는 개수인가? 개수만 구하는 거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끝이네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원래대로 나와 이게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연습을 해봐. 그 자체로 이제 능력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절대값 그래프가 그려지면은 뭐 이렇게 풀 것도 없이 그냥 한 번에 또 해결이 돼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능력만큼을 해봐. 자, 이렇게 2개 해보시고 그 다음에 279도 별거 없어서 각자 해결합시다. 282는 난이도가 좀 있어서 이것도 각자. 이거 조금 잘 하는 친구들은 꼭 풀어보세요. 조금만 더 할까? 10분만 더 합시다. 교점 개수는 여기 좀 어려운 구간이구나. 여기 방정식에 상수 함수로 들어간 이 부분은 원래 수능에서 약간 이제 킬러 문항으로 이제 들어가는 파트인데 앞쪽은 좀 쉽고 뒤쪽에 291, 294, 298, 301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각자 능력들을 한번 해보고 잘하는 친구들 꼭 풀어봐봐. 285 정도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변수가 하나 움직이는 숫자가 하나 껴 들어가면 난이도가 좀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한 걸로 치고 부등식 조금만 합시다. 304번 304번 보시면 이 방정식을 풀 때 방정식 푸는 거랑 부등식 푸는 거랑 어쨌든 증호 상태에서 푸는 거는 똑같아. 그래서 일단 sin x는 2분의 1 요거 일단 한번 봅시다. 뭘 봐야 되냐면 이게 교육 과정에서 두 개를 다 배워. 그래프랑 단위원이죠. 이 두 개로 다 풀 수 있어야 돼. 실제로. 그래서 고난이도 문항들은 요 그래프랑 단위원을 이제 둘 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좀 쉬운 문제들은 사인 그래프로 그냥 해결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인 x를 그려서 2분의 1이 되는 거 그리고 여기 2분의 1 되는 거 이제 뭐 제일 작은 예각 중에서 하나를 찾아. 그럼 얘는 이제 6분의 파이가 있지. 그 다음 그는 여기 있으니 대칭성을 이용해서 파이에서 한 칸 와요. 여기랑 같으니 그럼 파이 빼기 6분의 5파이 아니 미쳐서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그 간격이 같으니까 아니면은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 다 할 수 있어야 돼. 요만큼이 이제 이 두 개 더해서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요만큼이 이제 6분의 파이니까 요 간격만큼을 또 생각을 해서 2분의 파이에서 뺍니다. 2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면은 6분의 3파이가 3분의 파이가 되죠. 요만큼이 3분의 파이야. 그러면 2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가서 얘가 나온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면 좋고 이게 대칭성 때문에 이제 그래프 입장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이 점도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간 6분의 7파이 2파이에서 또 이만큼 6분의 파이만큼 6분의 11파이 이런 방정식을 이제 풀어내는데 이거를 단위원에서 이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두 개 다 할 수 있어야 돼 진짜. 단위원에서 이제 기본은 좌표죠 좌표. 여기를 세타로 여기를 1로 했을 때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여기 코사인이 여기 길이가 되고 여기가 사인 세타가 돼서 여기 좌표가 x, y라고 하는 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기본 삼각형에서 보시면 돼. 자, 하여튼 이 상황에서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이제 y좌표죠. 그러니까 y좌표가 2분의 1인 각도를 찾아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y좌표가 2분의 1 그러니까 y는 2분의 1이 되는 각도가 여기서는 두 개가 딱 보이지. 이렇게 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 되니까 여기 당연히 2분의 루트 3이 되고 그 각에 대해서 여기가 30도인 거는 뭐예요? 30도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그래서 대칭성으로 이만큼에 대해서 파이만큼에서 6분의 파이를 뺀 6분의 5파이만큼에 대해서도 단위원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해요 이게 두 가지를 항상 방정식 풀 때 두 가지를 다 연습을 해봐. 두 개를 다 배웁니다 교육 과정에서. 근데 이제 약간 고난이도로 갈수록 그 단위원을 건드려요. 확실히. 아직은 뭐 경험을 많이 못 해봤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부등식으로 만약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y좌표가 2분의 1보다 큰 거 아까 2분의 1보다 큰 거 y좌표가 2분의 1보다 큰 각도 6분의 파이부터 시작해서 6분의 5파이까지 이렇게 단위원에서도 볼 수 있고 여기에서도 2분의 파이보다 큰 영역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원래 같은 건데 지금은 이게 같게 안 보일 거야. 이게 따로따로 보일 거야. 괜찮아 상관없어. 근데 어쨌든 따로따로 인식해서 뭐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원래 같은 겁니다. 같은 거. 하여튼 뭐 이렇게 두 개로 항상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308번을 하나 끝내고 이거 하나 풀고 오늘 거 끝냅시다.
치환하는 형태는 또 이걸 좀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한번 보여줄게. 308번을. 308번. x가 탄젠트인데 이 범위 안에서 탄젠트가 루트 3보다 크게. 자, 이거를 만족하는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칭성이 여기서 뭐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 직접 저 값을 찾아야 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여기 이제 특수한 상황에 대한 값이니까 이걸 보통 이제 치환을 하죠. 치환. 치환을 해서 들어가면 2분의 1 x 더하기 6분의 8이라고 하는 애를 이거를 통째로 치환을 해. 네모로. 그러면 x값의 범위가 이렇게 들어갔으니 x값의 범위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2분의 8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8 더하기 6분의 8가 되니까 마이너스 12분의 8. 이건 산수입니다. 그냥 이쪽도 마찬가지로 집어넣어요. 12분의 5파이. 그럼 네모라고 이렇게 치환한 애의 각의 범위야. 근데 그 값이 루트 3보다 크게. 자, 그럼 탄젠트 그래프에다가 집어넣어 봅시다. 이렇게 요거를 뭐 라지 x 이런 거로 치환했다고 보시면 돼. 그럼 얘가 탄젠트 라지 x예요. 루트 3 요렇게지 요렇게. 이거보다 큰 값. 요거는 이제 3분의 파이 값이지. 3분의 파이. 근데 이제 범위 입장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12분의 8,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충 요쯤은 될 거고, 그 다음에 12분의 5파이가 여기가 2분의 파이보다 작죠. 이게 12분의 6파이가 2분의 파이니까. 그래서 이게 끝까지 안 올라가고 한 대충 이쯤에서 12분의 5파이가 이렇게 잘려. 요만큼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요 x의 범위가 3분의 파이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루트 3보다 큰 범위가 라지 x라고 하는 애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지만 여긴 등호가 있어. 등호가 있어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고 이쪽은 등호가 안 들어가. 이게 되게 조심해야 돼. 진짜 여기는 안 들어가. 여기 진짜 이런 거 하면서 많이 실수가 일어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근데 마지막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이게 3분의 파이부터 시작해서 12분의 5파이. 이거 그대로 다시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걸 x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 이거는 산수니까 그냥 넘어갈게. 이거 계산하시면 이 계산 안 하는데 똑같아요. 잠깐만. x가 여기 2분의 1 x 6분의 파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6분의 파이가 되고 3분의 파이 똑같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등식 2분의 파이. 이렇게 풀립니다. 하여튼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진짜 이 낚시를 거는 경우가 있어서 얘는 그래도 그냥 되게 관대하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런 것들. 자,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일반적인 대수풀이 방법인데 단위원으로 한번 또 보여줄게. 두 개를 다 해야 돼. 두 개를 다 할 줄 알아야 돼. 여기다가 합시다. 1번 치환하는 거. 2번 탄젠트는 기울기예요. 기울기. 자, 그래서 탄젠트 일단 x로 갑시다. 치환을 한 전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x라고 하는 마이너스 12분의 파이에서 여기 12분의 5파이까지야. 그럼 각도를 치면 여기가 요 각도가 마이너스 12분의 파이 대충 이렇게 잡고 12분의 5파이가 뭐 한 대충 요 정도 있을 것 같아요. 12분의 5파이. 12분의 5파이. 얘는 2분의 파이보다 좀 작으니까 좀 더 갈까? 요
12분의 5파이. 요만큼 가기랑 사실은 뭐 정확하게 따지면 여기랑 이제 같은 상황이 되지. 2분의 파이에서 아닌가? 12분의 파이를 빼면은 6분의 2분의 파이. 맞죠? 아니 뭐 상관없어. 자, 요 상태에서 어떻게? 요 기울기가 루트 3보다 큰. 여기다 이제 기울기 값을 집어넣어. 루트 3이면은 대충 이렇게 y는 루트 3x를 집어넣었을 때 루트 3을 만들어내는 각도는 정해져 있어요. 이게 60도. 60도니까 3분의 파이. 됐지? 그럼 요거보다 기울기가 큰 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 라지 x의 범위가 하여튼 여기 사이에서만 들어가니까 요것만 이제 조심하시면 되시고 여기에서부터 여기는 빵꾸, 여기 빵꾸. 근데 요만큼은 루트 3보다는 큰 거는 들어가. 요만큼의 각을 만들어내는 여기 이렇게 되는 기울기들에 대한 각을 다 이뤄내시면 돼요. 똑같이 나와요. 3분의 파이 경계, 여기 경계, 12분의 5파이 이렇게 경계. 여기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있고 이제 이런 방식인데 자, 조금 다른 형태를 한번 보여줄게. 근데 결국에 같긴 한데 이게 치환을 해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있는 그대로 이제 얘를 해석해서 들어가느냐 뭐 요 차이긴 해요. 잠깐만. 이게 원래 일반적인 풀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맞나? 이게 되나 모르겠다. X 입장에서 이거는 의미가 없겠구나. 이건 안 되겠다. 그냥 요 정도 합시다. 요 정도. 그 단위원하고 식으로 풀어내는 거. 어차피 뭐 끝점만 잡아도 되긴 하는데 31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각변환하고 약간 이제 대칭성, 주기성도 알아야 되고 하여튼 조금 내용이 많아서 이게 금방은 안 될 것 같고 311번이 이거 어떻게 풀지? 한 고민을 일단 해보시고 되면은 좀 풀어보세요. 몇 개 안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최대치수도 사실 뭐 별건 없고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